일단 호흡부터 맞춰보세요. 배에 손을 대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진혁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정돈합니다. 따뜻한 손길이 그의 척추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그녀는 말하죠.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릴렉스 하세요. 그녀의 손이 어깨를 누르는 순간 진혁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낍니다. 팔을 잡고 교정할 때 그녀의 비누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플랭크 자세 해볼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매트 위에 엎드린 순간 탄탄한 복근과 매끈한 허리가 진혁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진혁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운동이 맞는 건가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둘은 지금 정말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강사일까요? 지금부터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고 있다. 38살의 강진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갑자기 아악 소리를 내며 허리를 움켜쥔다. 옆에 누워있던 35살의 아내 서진은 꿈쩍도 않는다. 진혁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또 이거구나. 화장실에서 세수하며 거울 속 자신을 본다. 깊어진 눈과 주름, 축 처진 어깨.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무료해졌다. 아침 7시 30분 부엌에서 진혁이 토스트를 굽고 있을 때 서진이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나타난다. 표정이 굳어 있다. 서진이 차갑게 묻는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진혁이 대답한다. 회식이 좀 길어져서 10시쯤. 서진이 더욱 차갑게 말한다. 11시 반이었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었거든. 서진은 토스트 한 조각만 집어들고 가방을 맨다. 나 오늘도 야간이야. 밥은 알아서 해결하고. 진혁이 말한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서진이 문 쪽으로 가며 말한다. 그래, 아프면 병원 가. 문이 쾅 닫힌다. 진혁은 텅 빈 부엌에서 혼자 토스트를 씹는다. 난 12시 공기업 사무실에서 진혁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또 아악 소리를 내며 허리를 잡는다. 동료 김 과장이 말한다. 진혁아, 너 허리 진짜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와이프가 다니는 정형외과 좋다던데. 진혁이 답한다. 병원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김 과장이 말한다. 아니야, 거기 원장이 운동선수들 허리도 고쳐준다고 하더라고. 한번 가봐. 오후 3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보며 의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가 말한다. 디스크 초기 증상이네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세 교정이 시급해요. 진혁이 묻는다. 자세 교정요? 의사가 답한다. 필라테스 추천드려요. 코어 근육 강화하면 허리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의사가 명함을 건넨다.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라고 써 있다. 여기 제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실력 좋은 강사들이 많아요. 저녁 8시 강진혁의 집에서 진혁이 소파에 앉아 명함을 바라본다. 스마트폰으로 스튜디오 홈페이지를 검색한다. 화면에 강사 프로필들이 나타난다. 마지막 프로필을 보는 순간 진혁의 눈이 커진다. 진혁이 깜짝 놀라며 말한다. 이게 세빈이? 화면 속 윤세빈 강사의 미소가 환하다. 서진의 동생이었다. 진혁이 중얼거린다.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됐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서진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다. 서진이 묻는다. 뭐 보고 있어? 진혁이 급하게 폰을 뒤집으며 답한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허리 때문에 필라테스 알아보고 있었어. 서진이 말한다.
필라테스, 그런 거 할 돈이 어디 있어. 집에서 유튜브 보고 해. 서진은 방으로 사라진다. 진혁은 다시 폰을 들여다본다. 진혁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세빈이가 강사라니. 운명처럼 마주친 그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 앞에 선 진혁. 깔끔한 인테리어의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간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직원이 밝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진혁이 말한다. 강진혁입니다. 오후 2시 30분 개인 레슨으로 예약했는데요. 직원이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윤세빈 당사님이 담당해 주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 운동복을 입은 윤세빈이 나타난다. 28살의 세빈은 여전히 아름답다. 몸에 딱 맞는 레깅스와 크롭티가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진혁을 보자 살짝 놀란다. 세빈이 당황하며 말한다. 형부, 어떻게 여기에? 진혁도 어색해한다. 허리 때문에 병원에서 필라테스를 추천받아서. 너였구나. 세빈이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바뀐다. 그럼 레슨실로 가시죠. 오늘이 첫 수업이니까 기본 자세부터 천천히 배워보실게요. 레슨실 안 거울과 매트가 깔려 있다. 세빈이 진혁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진혁의 코끝을 스친다. 세빈이 설명한다. 일단 호흡부터 맞춰보세요. 배에 손을 대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세요. 진혁이 세빈의 지시에 따라 호흡한다. 세빈의 손이 진혁의 등 뒤로 와서 척추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세빈이 말한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릴렉스 하세요. 세빈의 따뜻한 손길이 진혁의 어깨를 부드럽게 누른다. 진혁은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요동친다. 세빈이 진혁의 팔을 잡고 자세를 교정한다.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진다. 진혁은 세빈의 목덜미에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맡는다. 세빈이 말한다. 이제 플랭크 자세를 해볼게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세빈이 매트 위에 엎드려 플랭크 자세를 취한다. 탄탄한 복근과 매끈한 허리 라인이 드러난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몸매를 훑어본다. 세빈이 일어나서 말한다. 이제 형부 차례예요. 허리가 아프시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진혁이 플랭크 자세를 취하려 하지만 자세가 틀어진다. 세빈이 다가와서 진혁의 허리를 두 손으로 받친다. 세빈이 말한다. 허리를 좀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세빈의 손이 진혁의 허리와 복부를 동시에 만진다. 그녀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진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낀다. 세빈이 무릎을 꿇고 진혁의 자세를 더 세밀하게 교정한다. 그녀의 얼굴이 진혁의 옆구리와 가까워진다. 진혁은 세빈의 숨소리까지 들린다. 세빈이 말한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복근에 힘을 주시고. 세빈의 손이 진혁의 배에 올려진다. 근육의 긴장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혁은 그녀의 손길에 온몸이 전율한다. 진혁이 자세를 풀며 매트에 앉는다. 세빈도 옆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세빈이 물을 건네며 말한다. 첫 수업치고 잘 따라오셨어요. 허리 상태도 생각보다 괜찮으시고. 진혁이 물을 받을 때 세빈의 손가락이 스친다. 작은 접촉이지만 두 사람 모두 순간 멈춘다. 진혁이 물을 마시며 답한다. 너 언제부터 이 일 했어? 언니는 알고 있어. 세빈이 잠시 망설인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언니는 아직 모르세요. 좀 부끄러워서. 진혁이 묻는다. 왜 부끄러워? 세빈이 말한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이런 일 한다고 하면 언니가 뭐라고 할까 봐서요. 진혁이 세빈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이 예전보다 깊어 보인다. 세빈도 진혁의 시선을 느끼고 눈을 마주친다.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진혁이 진지하게 말한다. 너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엔 그냥 철없는 애였는데. 세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사람은 변하는 거죠. 형부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진혁이 묻는다. 뭐가? 세빈이 진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예전엔 항상 웃으셨는데 지금은 좀 지쳐 보여요. 뭔가 외로워 보이시기도 하고. 진혁이 세빈의 말에 움찔한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시선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 진혁이 쓴 웃음을 짓는다. 나이 들면서 그런가 봐. 세빈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언니랑은 어떠세요? 진혁이 잠시 침묵한다. 그냥 그렇지 뭐. 바쁘니까. 서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세빈이 진혁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린다. 위로하는 듯한 제스처다. 그거 힘드시겠어요. 진혁은 세빈의 손길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낀다. 그녀의 손이 어깨에서 팔로 천천히 내려온다. 세빈이 말한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오세요.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세빈이 자신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어준다. 손이 닿을 때 또 한 번 미묘한 전율이 지나간다. 진혁이 일어서며 답한다. 그래, 고마워. 그런데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줘. 아직은. 세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혁을 바라본다. 네, 알겠어요. 우리만의 비밀이네요.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에 두 사람 모두 순간 정적에 빠진다. 그 말이 주는 묘한 친밀감을 느낀다. 진혁이 스튜디오를 나서며 뒤돌아본다. 세빈이 매트를 정리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친다. 세빈이 작게 손을 흔든다. 차 안에서 진혁이 혼잣말한다. 뭐지, 이 기분은? 왜 자꾸 생각이 나지? 진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서 아직도 세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저녁 7시 진혁이 스튜디오에 도착한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다. 스튜디오는 조용하고 세빈 혼자 남아있다. 세빈이 미소 지으며 맞이한다. 늦으셨네요. 다른 수강생들은 다 끝났어요. 진혁이 말한다. 회사 일이 늦어져서. 미안해. 세빈이 답한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네요. 조용해서. 레슨실에 단둘이 남은 두 사람.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어 분위기가 더욱 은밀하다. 세빈이 말한다. 오늘은 좀 더 깊은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허리 유연성을 늘려야 해요. 세빈이 매트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앞으로 숙인다. 몸의 라인이 완벽하게 드러난다. 세빈이 말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요. 진혁이 같은 자세를 취한다. 세빈이 뒤로 와서 진혁의 등을 손으로 눌러준다. 세빈이 말한다. 숨을 내쉬면서 더 깊이 숙여보세요. 세빈의 온몸이 진혁의 등에 밀착된다. 그녀의 가슴이 진혁의 어깨에 닿는다. 두 사람 모두 심장이 빨리 뛴다.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세빈아. 세빈이 움직임을 멈춘다. 네. 진혁이 몸을 돌려 세빈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진다. 진혁이 속삭인다. 너 향기가 참 좋다. 세빈이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형부.
진혁의 손이 세빈의 뺨을 살짝 어루만진다. 세빈은 눈을 감는다. 진혁이 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세빈이 눈을 뜨며 진혁을 바라본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때 스튜디오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아, 아직 안 끝나셨구나.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진다. 세빈이 당황하며 말한다. 네, 금방 끝날게요. 청소 아주머니가 나간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진혁이 일어서며 말한다. 미안해. 내가 선을 넘었네. 세빈이 말한다. 아니에요. 저도. 진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세빈이 진혁의 팔을 잡는다. 형부, 잠깐만요. 진혁이 돌아본다. 세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세빈이 말한다. 저 혼자만 이상한 감정 느끼는 거 아니죠? 진혁이 세빈의 손을 꽉 잡는다. 아니야. 나도 같아. 세빈이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혁이 답한다. 모르겠어. 하지만 널 자꾸 보고 싶어. 세빈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진혁이 세빈의 이마에 키스한다. 가볍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키스다. 진혁이 말한다. 내일 밤에 만날 수 있어. 세빈이 답한다. 어디서요? 진혁이 말한다. 조용한 카페. 단둘이. 세빈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네. 진혁이 스튜디오를 나서며 뒤돌아본다. 세빈이 매트 위에 주저앉아 있다. 세빈이 혼잣말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차 안에서 진혁도 혼잣말한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음 날 저녁 8시 한적한 카페. 진혁이 구석 자리에 앉아 세빈을 기다린다. 손바닥에 땀이 난다. 이런 마음으로 여자를 기다려본 지가 언제인가. 세빈이 들어온다. 평소와 다른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다.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목선이 드러나는 옷깃, 살짝 올린 머리가 그녀를 더욱 여성스럽게 만든다. 진혁의 시선이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세빈이 자리에 앉으며 말한다. 늦었나요? 진혁이 답한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예뻐 보인다. 세빈이 얼굴을 붉히며 답한다.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어제 일이 꿈만 같다. 하지만 지금 마주 앉은 현실이 그 꿈이 진짜였음을 확인해준다. 진혁이 커피를 주문하러 간다. 세빈은 혼자 앉아 마음을 다잡으려 한다. 하지만 진혁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커피가 나온다. 진혁이 세빈의 손에 컵을 건네며 손가락이 스친다. 어제와 같은 전율이 온몸을 휩쓴다. 진혁이 진지하게 묻는다. 어제 일 후회해. 세빈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오히려 밤새 생각했어요. 형부는요? 진혁이 답한다. 나도. 자꾸 내 생각만 나더라. 세빈이 테이블 위에 올린 손을 바라본다. 진혁이 조심스럽게 그 손을 덮는다. 진혁이 말한다. 세빈아, 솔직히 말할게. 난 지금 너를 원해. 세빈이 움찔한다. 형부. 진혁이 계속 말한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야. 너한테서만. 세빈이 손을 빼려 하지만 진혁이 더 꽉 잡는다. 하지만 이건. 진혁이 말한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야. 어제 우리가 거의 키스할 뻔했을 때부터. 세빈이 고개를 떨군다. 언니한테 미안해요.
진혁이 세빈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린다. 지금은 언니 생각하지 마. 우리 둘만 생각해. 세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저 어떻게 해요? 형부 보면 가슴이 아파요. 진혁이 놀란다. 아파. 세빈이 말한다. 좋아서 아픈 거예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사랑인 것 같아요. 진혁이 세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나도 그래. 너만 보면 살아있는 기분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진혁이 일어서며 말한다. 나가자. 여기선 널 제대로 안아줄 수도 없어. 세빈이 당황한다. 어디로요? 진혁이 답한다. 조용한 곳.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 세빈이 망설인다. 하지만 진혁이 세빈의 손을 이끈다. 세빈아, 나를 믿어. 내가 다 책임질게. 차 안에서 진혁이 세빈의 손을 잡고 운전한다. 세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한다. 세빈이 말한다. 형부, 저 무서워요. 진혁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세빈을 바라본다. 뭐가? 세빈이 답한다. 이 감정이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 진혁이 세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진혁이 세빈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한다. 세빈이 처음엔 망설이다가 점점 응답한다. 진혁이 속삭인다. 사랑해, 세빈아. 세빈이 눈물을 흘리며 답한다. 저도요. 한적한 모텔 앞에 차를 세운다. 두 사람 모두 침묵한다. 진혁이 먼저 말한다. 정말 괜찮아? 세빈이 잠시 망설인다.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10살 세빈과 15살 서진이 아빠 곁에서 경쟁하던 모습. 아빠가 서진의 성적표를 보며 웃는 모습. 아빠가 서진에게만 용돈을 더 주던 모습. 아빠가 언니는 예쁘다고 하면서 세빈에게는 공부 잘하라고만 하던 모습. 세빈이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때도 언니가 다 가져갔지. 아빠의 사랑도 관심도 다시 떠오르는 기억. 고등학교 때 세빈이 좋아하던 선배가 서진을 보고 예쁘다고 했던 날. 대학 진학할 때도 서진은 간호대로 순조롭게 갔지만 세빈은 재수를 해야 했던 일들. 세빈이 생각한다. 언니는 항상 모든 걸 다 가졌어. 예쁘다는 소리, 똑똑하다는 소리, 좋은 남자도. 진혁의 얼굴을 바라보는 세빈. 언니가 가진 좋은 남편. 하지만 이제는 그 남편이 자신을 원하고 있다. 세빈이 속으로 말한다. 이번엔 내가 가져볼 거야. 언니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내가 가져보는 거야. 세빈이 진혁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진짜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혁이 묻는다. 그리고 세빈이 조용히 말한다. 언니가 가진 걸 한 번이라도 내가 가져보고 싶어요. 모텔 방 안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공존한다. 진혁이 세빈에게 다가간다. 천천히 해도 돼. 세빈이 고개를 끄덕인다. 진혁이 세빈을 끌어안는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다. 세빈의 체온이 진혁의 가슴에 전해진다. 세빈이 진혁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준다. 떨리는 손길이지만 애정이 담겨 있다. 진혁이 세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 넌 정말 아름다워. 진혁의 입술이 세빈의 입가에 닿는다. 이번에는 둘 다 거침이 없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둘은 서로의 몸을 탐닉한다. 잠시 뜨거워진 열기에 세빈이 오빠 씻고 올래요? 진혁이 같이 씻을까?
세빈이는 창피했지만 진혁의 탄탄한 몸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인다. 샤워기에 온수를 틀고 세빈이는 진혁에게 뒤돌아보라고 한다. 그러자 진혁은 아니야 하며 세빈이의 눈동자를 더 뚫어지라고 본다. 아이 부끄럽잖아요. 세빈이가 얼굴을 돌리며 부끄러워한다. 진혁은 세빈이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다. 가슴이 으깨지듯 꼭 껴안는다. 아, 너무 행복해. 세빈이도 말한다. 저도요. 둘은 다시 입술을 마주친다. 진혁의 혀가 세빈의 촉촉한 입술 사이로 침범한다. 세빈도 그 혀를 받아주고 서로의 타액을 교환한다. 온몸이 부르르 떨린다. 마치 10년 전 첫사랑과 연애하던 그 순간처럼. 세빈도 참지 못하고 진혁의 엉덩이를 움켜잡는다. 아, 서로의 몸이 반응하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간다. 얼마 후 세빈이 진혁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다. 진혁은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본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 줄 몰랐다. 세빈이 잠결에 중얼거린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진혁이 속삭인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고 우리가 만든 거야. 새벽 세빈이 깨어난다. 진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세빈이 말한다. 뭘 보세요? 진혁이 돌아본다. 새벽이 오는 걸.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오는 걸. 세빈이 일어나 진혁에게 다가간다. 후회돼요. 진혁이 세빈을 끌어안는다. 절대. 너는? 세빈이 답한다. 아니요. 비록 잠깐이었지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진혁이 세빈의 이마에 키스한다. 이제 우리만의 비밀이야. 세빈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만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 달 후 진혁과 세빈의 은밀한 만남이 일상이 되었다. 서진의 야간 근무 시간을 노린 완벽한 계획이었다. 오후 3시 스튜디오에서 진혁과 세빈이 수업을 마쳤다. 하지만 이제 운동은 핑계일 뿐이다. 세빈이 진혁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한다. 오늘도 그 모텔 가요? 진혁이 세빈의 허리를 감싸며 답한다. 당연하지. 너만 기다렸어. 두 사람이 키스하려는 순간 진혁의 핸드폰이 울린다. 서진이다. 진혁이 받는다. 여보. 서진이 말한다. 오늘 일찍 끝났어. 집에 와 있어? 진혁이 당황한다. 아, 응.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서진이 말한다.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있는 거야? 진혁이 세빈을 보며 답한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나오는 길이야. 서진이 의심스럽게 말한다. 요즘 병원 자주 가네. 허리가 그렇게 안 좋아? 진혁이 말한다. 응,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서진이 말한다. 알겠어.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는다. 세빈이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세빈이 말한다. 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진혁이 답한다. 아니야. 원래 그런 성격이야. 하지만 진혁도 마음이 불안하다. 저녁 8시 집에 돌아온 진혁. 서진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서진이 말한다. 어서 와. 물리치료 어땠어? 진혁이 어색하게 답한다. 응, 괜찮았어. 서진이 진혁에게 다가간다. 향수 냄새가 나네. 진혁이 움찔한다. 향수.
서진이 진혁의 셔츠를 맡아본다. 내가 모르는 향수야. 여자 향수 같은데. 진혁이 당황하며 답한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서진이 진혁의 목을 자세히 본다. 목에 뭐가 묻었네. 진혁이 거울을 본다. 세빈의 립스틱 자국이었다. 진혁이 급하게 닦으며 말한다. 뭐가 묻었나? 점심 먹을 때 뭔가 튄 것 같네. 서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혁을 바라본다. 점심에 뭘 먹었는데? 진혁이 답한다. 김치찌개. 국물이 튄 것 같아. 서진이 말한다. 김치찌개 국물이 빨간색이야? 진혁이 말문이 막힌다. 서진이 계속 말한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뀌었네. 왜 바꿨어? 진혁이 답한다.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라고 해서. 서진이 서늘하게 말한다. 거짓말 같은데. 진혁이 화를 내는 척한다. 왜 자꾸 의심해? 나 의심할 이유라도 있어. 서진이 말한다. 요즘 당신 이상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은 잠그고 향수 냄새까지 나고. 진혁이 답한다. 피곤한데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진혁이 방으로 들어간다. 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긴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서진이 병원 동료에게 말한다. 언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해? 동료가 놀란다. 왜? 진혁 씨가. 서진이 답한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의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 동료가 말한다. 요즘은 다 확인할 방법이 있어. 차량용 GPS 추적기도 있고. 서진이 관심을 보인다. GPS. 동료가 설명한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고 차에 몰래 설치하면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어. 서진이 결심한 표정을 짓는다. 알려줘. 어떻게 하는지. 그날 밤 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GPS 추적기를 주문한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내 의심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서진의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된다. 과연 진혁과 세빈의 비밀이 들킬 것인가? 일주일 후 서진이 주문한 GPS 추적기가 도착한다. 작은 동전만한 크기의 검은 기기다. 서진이 설명서를 보며 혼잣말한다. 이거면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겠네. 새벽 5시 진혁이 잠든 사이 서진이 조용히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진혁의 차 밑바닥에 GPS를 부착한다. 서진이 중얼거린다. 내 의심이 틀렸으면 좋겠어. 그날 오후 2시 진혁이 회사에서 나와 차를 탄다. 스튜디오로 향한다. 진혁이 세빈에게 문자를 보낸다. 지금 가고 있어. 오늘도 기다려줘서 고마워. 세빈이 답장한다. 저도 기다렸어요. 빨리 와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 서진이 핸드폰으로 GPS 앱을 확인한다. 진혁의 차가 회사에서 출발해 이동하고 있다. 서진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린다. 집으로 오는 게 아니네. 어디로 가는 거지? 진혁의 차가 스튜디오 앞에 멈춘다. 서진이 주소를 확인한다. 서진이 말한다.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 정말 운동하러 가는 거였네. 잠시 안도하는 서진. 하지만 1시간 후 진혁의 차가 스튜디오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한다. 서진이 다시 확인한다. 이번엔 어디로? 진혁의 차가 모텔 단지에 멈춘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서진이 소리친다. 모텔, 왜 모텔에? 동료 간호사가 다가온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진이 핸드폰을 보여준다. 내 남편이 지금 모텔에 있어. 동료가 놀란다. 설마 바람?
서진이 답한다. 확실해졌네. 누구랑 가는지만 알면 되는데. 서진이 급하게 병원장에게 말한다. 원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겠어요. 병원장이 묻는다. 무슨 일이야? 서진이 답한다. 가족 응급 상황이에요. 서진이 택시를 타고 모텔로 향한다. 손이 떨린다. 서진이 중얼거린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누구와 있는지.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서진. 진혁의 차를 발견한다. 옆에 낯선 작은 차가 주차되어 있다. 서진이 그 차의 번호판을 확인한다. 그리고 차 안을 들여다본다. 운전석 옆 컵홀더에 핸드폰이 놓여 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어서 전화번호가 보인다. 서진이 그 번호를 보자 온몸이 얼어붙는다. 010-7788-4432.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낸다. 주소록에서 세빈이 번호를 확인한다. 010-7788-4432. 서진이 충격에 휩싸인다. 이 차가 세빈이 거야? 서진이 비명을 지를 뻔하다. 입을 막는다. 설마. 아니야.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차 안을 다시 자세히 보자 조수석에 세빈이가 즐겨 쓰는 핑크색 향수가 놓여 있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이럴 수가. 진짜 세빈이 차야. 그럼 지금 저 모텔의 세빈이가. 서진이 무릎이 꺾일 뻔한다. 내 남편이 내 동생과 세빈이가 진혁이와? 서진이 모텔 건물을 올려다본다. 3층 한 방에서 불빛이 보인다. 서진이 주먹을 꽉 쥔다. 진혁과 세빈이 저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든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내 남편을 내 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진이 모텔로 들어가려다 멈춘다. 지금 올라가면 뭐라고 해야 하지. 서진이 다시 차로 돌아와 앉는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다.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필 세빈이. 내 동생이. 1시간 후 진혁과 세빈이 모텔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모습을 서진이 지켜본다. 세빈이 진혁에게 키스하며 말한다. 내일도 만나요. 진혁이 답한다. 당연하지. 사랑해. 서진이 이 모든 걸 다 본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진혁이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서진도 따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먼저 도착한 서진이 소파에 앉아 진혁을 기다린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30분 후 진혁이 들어온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 진혁이 말한다. 여보, 왔어. 오늘 일찍 끝났네. 서진이 진혁을 바라본다.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내 동생과 함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한다. 응. 당신도 수고했어. 진혁이 아무것도 모른 채 샤워하러 간다. 서진이 혼자 남아 생각한다.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됐을까? 서진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일주일 후 서진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온 가족이 모이는 아버지 생신날을 이용하기로 했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가족들 앞에서 다 폭로해 줄 거야. 두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오후 6시 아버지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서진, 진혁, 그리고 세빈이 한자리에 앉아 있다. 세빈이 밝게 말한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진혁이 덧붙인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서진이 차갑게 그 둘을 바라본다. 연기 정말 잘하네. 아버지가 말한다.
다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어머니가 말한다. 밥 먹자. 서진아, 그런데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서진이 답한다. 네, 괜찮아요. 곧 좋아질 거예요. 식사가 시작된다. 진혁과 세빈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을 느끼며 어색해한다. 세빈이 진혁에게 반찬을 올려준다. 형부, 이거 드세요. 진혁이 당황한다. 고마워.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민다. 서진이 갑자기 일어선다. 잠깐, 모두 주목해 주세요. 가족들이 서진을 바라본다. 서진이 말한다.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 좋은 날인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무슨 말? 서진이 핸드폰을 꺼낸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서진이 핸드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준다. GPS 추적 기록이다. 서진이 말한다. 이건 내 남편의 일주일간 이동 경로예요. 진혁이 얼굴이 하얗게 된다. 서진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서진이 차갑게 말한다. 닥쳐. 내가 끝날 때까지. 어머니가 놀란다. 서진아, 무슨 일이야? 서진이 계속 말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이 남자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갔죠. 세빈이 안색이 변한다. 서진이 세빈을 바라본다. 그 모텔에서 누구와 만났는지 궁금하시죠? 서진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준다. 모텔 주차장에서 찍은 세빈의 차 사진이다. 서진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 차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착한 막내딸 세빈이에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다. 뭐라고? 어머니가 세빈을 바라본다. 세빈아, 이게 무슨 소리니? 세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언니, 오해야. 서진이 폭발한다. 오해라고. 이 썩을 년아. 일주일 동안 내가 너희 둘이 붙어 먹는 거 다 봤는데 오해라고? 진혁이 일어선다. 서진아, 진정해. 얘기를 해보자. 서진이 진혁에게 와인잔을 던진다. 진정하라고. 이 개새끼야. 내 남편이 내 동생 다리 벌리게 하고서 진정하라고. 와인이 진혁의 얼굴과 셔츠에 튀긴다. 가족들이 경악한다. 서진이 세빈에게 다가가며 소리친다. 야, 이 더러운 년아. 내가 사람이냐? 언니 남편 꼬셔서 침대에서 굴러먹은 게 자랑이냐? 세빈이 울먹인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이 세빈의 머리채를 잡는다.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10년 결혼 생활이 되살아나냐? 서진이 세빈의 뺨을 연달아 때린다. 짝, 짝. 서진이 계속 소리친다. 이 썩은 년아, 어릴 때부터 내 거 뺏어 먹더니 이제 내 남편까지 뺏어 먹었냐? 어머니가 말린다. 서진아, 그만해. 서진이 어머니에게도 소리친다. 그만하라고요? 엄마도 2년 편이에요. 이 더러운 년이 내 남편이랑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진혁을 바라본다. 진혁아, 이게 사실이냐? 진혁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서진이 진혁에게 달려들어 가슴팍을 친다. 죄송하다고. 이 개새끼야. 너도 사람이냐? 처제랑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서진이 세빈을 발로 찬다.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언니가 야간 근무하는 동안 형부랑 모텔에서 뭐 했냐? 말해봐. 세빈이 바닥에 쓰러지며 운다. 언니, 정말 미안해. 서진이 세빈의 머리를 잡아당긴다. 미안해. 이 썩을 년이. 내가 내 남편 다리 사이에서 신음소리 내는 거 생각하면 토가 나와. 어머니가 기절할 뻔한다. 서진아.
서진이 계속 소리친다. 왜 사실대로 말하는 게 그렇게 듣기 쉬워요? 2년이 내 남편이랑 침대에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했다고. 서진이 세빈을 내려다본다. 야 썩은 년아, 형부 걸로 맛을 봤냐? 어땠냐? 언니 남편 거 어땠냐? 세빈이 울며 말한다. 그게 아니야. 사랑이었어. 서진이 미친 듯이 웃는다. 사랑, 이 미친년이 형부 집 빨아먹으면서 사랑이라고 했냐? 아버지가 소리친다. 그만해, 됐다. 서진이 아버지에게도 소리친다. 아빠도 2년 편이에요. 이 더러운 년이 저지른 짓을 보고도. 서진이 이혼장을 세빈의 얼굴에 던진다. 야 걸레야, 이거 봐라. 이혼장이다. 이제 내가 원하던 대로 됐다. 내 남편 가져가라. 서진이 진혁을 발로 찬다. 야 개새끼야, 너도 원하던 대로 됐잖아. 이 썩은 년이랑 살아. 서진이 마지막으로 세빈에게 소리친다. 이 더러운 썩은 년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마. 이 걸레 같은 년아. 서진이 집을 나간다. 뒤에 남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한다. 아버지가 한숨을 쉰다. 이런 일이. 어머니가 세빈에게 말한다. 세빈아, 넌 정말 잘못했다. 세빈이 계속 울고 있다. 진혁도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6개월 후 서진은 이혼 절차를 마쳤다. 새로운 병원에서 일하며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서진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한다. 그래도 살만하네. 속은 시원해. 같은 시간 진혁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발령났다. 원룸 고시텔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진혁이 핸드폰을 보며 말한다. 세빈이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한다. 세빈이와도 그날 이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다. 세빈이는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 소문이 퍼져서 필라테스 강사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세빈이 혼잣말한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구나. 어느 날 밤 세빈이 진혁에게 문자를 보낸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진혁이 답장한다. 어디서? 둘이 만난 곳은 허름한 술집이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다. 세빈이 말한다. 형부, 아니 진혁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진혁이 답한다. 그냥 그렇게. 너는? 세빈이 쓴 웃음을 짓는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해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진혁이 말한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네. 세빈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언니가 가진 걸 빼앗고 싶어서. 진혁이 놀란다. 뭐? 세빈이 솔직하게 말한다. 어릴 때부터 언니가 부러웠어요. 예쁘다는 소리, 똑똑하다는 소리, 다 언니 몫이었거든요. 진혁이 충격받는다. 그럼 나는? 세빈이 답한다. 복수 수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진혁이 술을 마신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세빈이 눈물을 흘린다.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였어요. 지금도. 진혁이 일어선다. 이제 그만하자. 우린 끝이야. 세빈이 진혁의 팔을 잡는다. 진혁 씨,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이서. 진혁이 세빈의 손을 뿌리친다. 안 돼. 난 이미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진혁이 가게를 나간다. 세빈이 혼자 남아 운다. 세빈이 혼잣말한다. 결국 혼자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며칠 후 서진이 새 직장 동료와 커피를 마신다. 동료가 말한다.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진이 답한다. 그런가? 후련해서 그런가 봐. 동료가 묻는다. 전 남편이랑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차갑게 말한다. 관심 없어.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어. 그때 서진의 핸드폰에 세빈이에게서 문자가 온다.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문자를 삭제한다. 서진이 혼잣말한다. 이제 끝이야. 완전히. 한 달 후, 진혁은 지방에서 혼자 필라테스 매트 위에 누워 있다. 허리 운동을 하면서도 세빈이 생각난다. 진혁이 매트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세빈아, 미안해. 널 진짜 사랑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린다. 세빈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이다. 새벽 3시, 손님도 없는 조용한 가게. 세빈이 진혁과의 사진을 보며 말한다. 형부,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진을 휴지통에 버린다. 서진은 새로운 남자와 소개팅을 한다. 환하게 웃으며 대화한다. 서진이 상대 남자에게 말한다. 전 이제 과거는 다 정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죠. 남자가 답한다. 그런 분이 좋아요. 앞으로만 보는 사람.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마지막 장면, 세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혼자 있다. 진혁은 지방 원룸에서, 세빈이는 편의점에서, 서진은 새로운 카페에서. 금기를 넘은 사랑의 대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혁과 세빈, 그리고 서진의 이야기가 말이죠. 처음엔 단순한 허리 치료로 시작된 필라테스가 이렇게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의 남편을 탐한 세빈이의 질투와 복수심, 금기를 넘어버린 진혁의 욕망,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된 서진의 처절한 복수까지. 막장 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준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과연 세빈이가 진짜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복수였던 걸까요? 진혁은 정말 후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막장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